조심스럽게 손끝이 귀 뒤를 스쳤을 때 선옥의 온몸에 전율이 퍼졌다. 강의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다. 귀 뒤쪽이 민감하답니다. 그 순간 오랜 세월 굳게 닫혀있던 감각이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선옥은 눈을 감았다. 수십 년간 묻어둔 감정과 감각이 서서히 몸 깊숙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전류 같은 감촉이 등을 타고 흘렀다. 이선옥 67세. 남편과 사별한 지 6년.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다. 오늘도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쓸쓸함은 벽지처럼 배어 있었고 정적은 점점 깊어졌다. 이게 뭐람. 중년 로맨스 드라마를 보다 말고 혼잣말을 뱉은 선옥은 화면 속 배우들이 포옹하는 장면에서 괜스레 얼굴이 붉어졌다.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았다. 보수적인 교육 속에서 여자로서의 자신은 오래전 사라진 듯 했다. 오후 3시 주방 시계가 땡땡 울렸다. 1시간 뒤면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이 있었다. 선옥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옷장 앞에 섰다. 검정, 회색, 짙은 남색, 옷들만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망설이다. 결국 익숙한 네이비 블라우스와 검정 바지를 골랐다. 이 나이에 뭘 더 꾸며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리하다. 주름진 눈가와 처진 볼살, 새삼스러운 목주름을 보며 무심코 한숨이 새어나왔다. 언제부터였을까 여자라는 단어가 자신과 멀어졌던 건. 카페에 도착하니 정성과 미자, 영희가 먼저 와 있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 서로의 삶을 속속들이 아는 사이였다. 어머, 선옥이 왔네. 반가움에 손을 흔드는 정선의 목소리에 선옥은 익숙한 미소로 응했다. 오늘 날씨 좋아서 창가에 앉았어. 커피는 주문했어? 미자의 말에 선옥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할게. 대화는 아이들, 건강, 취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렀다. 그런데 갑자기 영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얘들아, 요즘 고민이 좀 있어. 남편이랑 너무 멀어진 것 같아. 정선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어떤 면에서? 말투, 대화? 영희는 입술을 꾹 깨물고는 작게 속삭였다. 아니, 침실에서. 선옥은 순간 귀끝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커피잔을 들어 입술에 댔지만 목이 말라 한 모금도 넘기기 어려웠다. 아, 그거 우리 나이에 그런 것도 중요해. 정선이 웃으며 되물었다. 당연하지. 나 요즘 찾아봤는데 우리 나이에도 충분히 가능하대. 오히려 마음이 여유로워서 더 좋다던데? 미자의 말에 선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그 모습을 본 미자가 말을 건넸다. 선옥이는 왜 말이 없어? 너도 이야기 좀 해봐. 당황한 선옥은 어색한 웃음으로 넘기려 했다. 그냥 또 시작이네. 정선이 눈을 굴리며 말했다. 너만 안 늙은 줄 아냐? 고고한 척 좀 그만해. 선옥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고고한 척? 아니었다. 그저 이런 이야기가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그런 마음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자리에서 일어난 선옥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언제 이렇게 내 마음을 감추고 살게 된 걸까? 감정도, 욕구도, 외로움도 모른 척하며 난 이제 여자가 아닌가 봐. 작게 중얼거린 선옥은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한숨을 내쉬었다. 10월의 마지막 주 복지관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마친 선옥은 탈의실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그때 정선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선옥아, 빨리 옷 입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당황한 선옥이 묻자 정선이 서둘러 말했다. 3층에서 무료 강좌가 있는데 우리한테 꼭 필요하대. 빨리 가자. 억지로 끌려가는 기분이었지만 정선의 반짝이는 눈빛에 선옥은 도리 없이 따라 나섰다. 머리도 다 마르지 않은 채 계단을 올랐다. 근데 무슨 강좌길래 이렇게 급한데? 그냥 따라와 봐. 복지사님이 꼭 들어보라더라니까. 속으로는 또 보험이나 건강식품 설명회계건이 생각하며 선옥은 조용히 한숨을 삼켰다. 이미 발걸음을 옮긴 이상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약설은 명쯤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이상 선옥과 비슷한 연배였다. 정선과 함께 앞쪽에 빈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냥 조용히 듣다 나가자. 강의는 예상대로 노년 건강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로 시작됐다. 하지만 수영 후 찾아온 피로와 따스한 실내 공기에 선옥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때 강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노년의 성생활과 감각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옥은 순간 잠이 확 달아났다. 지금 뭐라고 했지? 정선을 바라보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로운 듯 표정을 지었다. 선옥은 얼굴이 벌개졌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성적 감각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감정과 교감이 가능합니다. 강사의 설명은 이어졌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앞줄이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설상가상. 강사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다. 귀 뒤, 목덜미, 허벅지 안쪽 등은 나이가 들어도 민감한 부위입니다. 선옥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듣게 되다니 창피해서 숨고 싶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생각보다 진지했다. 오히려 관심 있게 듣고 있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강사는 이어서 말했다. 6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신체와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던 선옥. 그런데 그때 옆자리에서 부드러운 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백발의 중후한 신사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저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는 작게 속삭였다. 선옥은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남자의 목소리는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전호영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당황스러웠지만 선옥도 정중히 답했다. 이선옥이에요. 호영의 목소리는 낮고 편안했다. 왜인지 모르게 긴장감이 높아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옥은 조금씩 고개를 들어 강사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내용은 예상 밖의 충격이면서도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친밀감 표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옥도 서둘러 일어나려 했지만 호영이 먼저 말을 걸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건가요? 아니요, 그냥 우연히 들은 거라. 머뭇거리는 선옥에게 호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들을수록 도움이 되더라고요. 선옥은 말없이 정선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중이었다. 안녕히 가세요. 호영에게 짧게 인사한 뒤 서둘러 강의실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귀 뒤, 목덜미, 허벅지 안쪽이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평소처럼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운 선옥은 마음이 어지러웠다.
이런 생각을 하다니. 스스로를 나무라며 눈을 감았지만 무심결에 손이 귀 뒤로 향했다. 살짝 쓸어내린 손끝에서 전류처럼 퍼지는 느낌. 깜짝 놀라 손을 떼었지만 그것은 낯설고도 익숙한 감각이었다. 다시 한번 손끝을 가져가 보았다. 등줄기를 타고 미세한 전율이 흘렀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흰머리와 주름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눈빛 하나만은 또렷하게 살아있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선옥은 목덜미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손끝이 쇄골을 지나며 퍼지는 떨림은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다.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 있었구나. 스스로를 다시 들여다보며 선옥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기 몸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수영장에서 정선을 다시 만났다. 이따 강의 또 있는데 같이 갈래? 선옥은 망설였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생각하자 고개가 끄덕여졌다. 이번에는 일찍 도착해 강의실 뒷자리에 앉았다. 사람들 속에서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전호영이었다. 그는 선옥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여기 자리 비었나요? 선옥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호영이 앉아 은은한 남성 향수가 코끝을 스쳤다. 마음이 다시 조금씩 요동쳤다. 지난주 강의 어떠셨어요? 호영이 부드럽게 물었다. 선옥은 얼굴이 화끈해지는 걸 느꼈다.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호영이 잔잔히 웃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나이에 그런 주제를 듣게 될 줄이야. 처음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계속 들으세요? 선옥이 솔직하게 물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호영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감각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새삼 느꼈어요. 선옥은 깜짝 놀랐다.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다. 선생님, 저도 처음엔 민망했는데 이상하게 궁금하더라고요. 호영의 눈에 반짝임이 떠올랐다. 맞아요. 우리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포기할 이유는 없죠. 곧이어 강의가 시작됐다. 주제는 노년의 친밀감 표현. 선옥은 이번에는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옆에 앉은 호영과 눈이 마주칠 때면 어색하게 웃음이 스쳤지만 그 감정은 이상하게 싫지 않았다.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을 때 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강의 얘기 좀 더 나누고 싶어서요. 선옥은 잠시 머뭇거렸다. 낯선 남자와 단둘이 마주 앉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호영의 진지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1층 카페에서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호영의 차분한 말투 덕분에 선옥도 점차 마음을 열었다. 혼자 사세요? 호영의 질문에 선옥이 답했다. 네, 남편이 6해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들은 다 출가했고요. 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해요. 이혼한 지는 10년 됐고 아이들은 외국에 살아서 가끔은 많이 외롭죠. 선옥은 조용히 공감했다. 저도요. 요즘은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너무 안주하며 살아온 것 같아서. 호영이 미소 지었다. 그럼 다음 주에도 강의에서 뵐 수 있을까요? 선옥은 살짝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옥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오래전에 잊었던 감정. 마치 처음 사랑을 느꼈던 소녀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다시 시작해볼까. 3주 동안 이어진 강의와 함께 선옥과 호영의 만남도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처음에는 강의 후 커피 한 잔으로 끝났던 약속이 이젠 저녁 식사까지 이어졌다. 어느 토요일 저녁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와인 한 잔 하실래요? 호영의 말에 선옥은 망설였다. 술은 잘 못해서요. 호영이 미소 지었다. 그럼 저는 한 잔만. 선옥 씨는 탄산수라도? 네, 그럴게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을 나눴다. 호영은 은행에서 40년 넘게 근무하다 퇴직했고, 지금은 가끔 재무 상담을 한다고 했다. 선옥은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다 정년 퇴직했다고 이야기했다. 학생들이 그립지 않으세요? 가끔은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예전이랑 너무 달라서 제가 적응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선옥은 와인잔을 들고 있는 호영의 손을 슬며시 바라보았다. 정갈하고 단단한 손, 결혼 반지는 없었다. 호영 씨는 혼자 사는 게 힘들진 않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죠. 이혼 후 몇 년은 술만 마시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겠구나. 선옥은 깊이 공감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선이가 억지로 저를 수영장에 데려갔거든요. 처음엔 싫었는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호영이 진심으로 물었다. 그냥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요. 몸이 움직이니까 마음도 조금씩 따라오더라고요. 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호영은 선옥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다.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네요. 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음 주말에 시간 되세요? 북한산 단풍 구경 가려고 하는데. 선옥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조용히 대답했다. 네, 좋아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떨림과 설렘이 선옥의 가슴을 채웠다. 호영과 함께한 시간은 선옥에게 놀라울 만큼 편안하고 따뜻했다.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 나눈 것이 얼마 만인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다음 주 토요일, 두 사람은 북한산으로 향했다. 붉고 노란 단풍이 산길을 물들이고 있었다. 천천히 산책로를 걷던 중 선옥이 문득 말했다. 저는 사실 감정을 너무 닫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호영이 조용히 물었다. 여자로서의 감정이나 욕구 같은 거요. 그런 건 다 잊고 살았어요. 아이 키우고 일하고 저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이. 호영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죠. 아내와의 관계도 마음도. 선옥은 망설이다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우리 너무 오래 마음을 닫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말에 호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오랜 외로움을 견뎌온 두 마음이 그 순간 조용히 연결되었다. 산에서 내려와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호영은 아내와의 이별 이유를, 선옥은 남편과의 거리감을 담담히 풀어냈다.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건 서툴렀죠. 그냥 역할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호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가장으로서 돈 벌기만 했죠. 마음을 나누는 건 뒤늦게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호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선옥은 잠시 멈칫했지만 손을 거두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네. 말없이 맞잡은 두 손은 이상하게도 아주 오래 기다려온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날 밤 선옥은 일기장을 꺼냈다. 오늘 나는 마음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두렵지만 이 감정이 나를 살아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정선의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평소 건강했던 그였기에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장례를 마치고 조용히 둘만 남은 자리에서 정선은 눈물로 고백했다. 선호가 사실은 남편이 비아그라를 먹었대. 선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정선의 남편은 부부관계에 대한 부담 속에서 약에 의지하다가 심장을 잃었다. 정선은 울며 말했다. 거절 못했어. 나이 들었다고 내가 싫어진 건 아닐까 해서. 말없이 등을 쓰다듬는 선옥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 호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옥 씨, 괜찮으세요? 친구분 소식 들었어요. 네, 너무 갑작스러워서. 선옥은 진실을 털어놓았다. 정선이 말하길 남편이 비아그라를 남용했대요. 그게 심장마비 원인일 수도 있대요. 전화기 너머 호영의 숨소리가 짧게 들렸다. 그랬군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호영 씨,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날 한강공원. 쌀쌀한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커피를 나눠 들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어제 이야기 듣고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선옥의 말에 호영이 걸음을 멈췄다. 걱정되세요? 네, 우리가 나이가 있잖아요. 무리하면. 호영은 조용히 선옥의 손을 잡았다.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약에 기대서라도 뭔가를 증명하려는 사람으로.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다시 시작한다는 게 무겁게 느껴져서요. 호영은 고요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도 같은 생각했어요. 약에 의지하는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천천히 다가가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요. 그 말에 선옥의 마음이 천천히 풀렸다. 정말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손잡고 걷는 것도 이야기 나누는 것도 저는 충분히 행복해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게 진짜였구나. 나이 들어도 여전히 소중한 건 서로를 공감하고 아껴주는 것. 저도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섰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잔잔하게 물결 위를 비쳤다. 그 빛처럼 따뜻한 감정이 두 사람의 손끝에 스며들었다. 그래도 정선이가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갑자기 떠나보내다니. 선옥이 조용히 말했다. 호영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천천히 존중하면서 가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선옥은 용기를 냈다. 호영 씨,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거제도에 별장이 있는데 가끔 친구들이랑 다녀오는 곳이에요. 혹시 같이 가보실래요? 호영의 눈빛이 반짝였다. 정말요? 당연히 좋죠. 뜻밖의 자신이 먼저 제안한 것이 놀라웠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설렘이 가슴 가득 번졌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출발해요.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내딛는 느낌이었다. 11월 말, 두 사람은 거제도로 향했다. 선옥의 별장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언덕 위에 있었다. 작고 아담한 2층 목조 건물. 테라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그 어떤 호텔보다 아름다웠다. 정말 멋진 곳이네요.
테라스에선 호영이 감탄하듯 말했다. 친구들이랑 20년 전에 공동으로 구입했어요. 요즘은 다들 바빠서 자주 못 오지만 선옥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며 답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건 낯설면서도 묘하게 떨렸다. 차 준비됐어요. 두 잔의 차를 들고 테라스로 나온 선옥은 짙은 하늘과 잔잔한 바다가 맞닿은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참 신기하네요. 호영이 말을 이었다. 뭐가요?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된 거요. 복지관 강의실에서, 그것도 그런 주제로. 선옥은 피식 웃었다. 맞아요. 운명 같기도 하죠. 호영의 진지한 눈빛이 선옥을 향했다. 그날 오후 둘은 외도, 보타니아, 바람의 언덕, 해금강을 함께 돌며 오랜만에 여행의 여유를 만끽했다. 저녁이 되자 선옥은 준비해온 재료로 소박한 저녁을 차렸다. 호영은 와인 한 병을 꺼냈다. 제가 좋아하는 와인인데 선옥 씨도 한 잔 해보실래요? 달콤해서 괜찮을 거예요. 선옥은 살짝 망설이다가 잔에 와인을 따라봤다. 입술에 닿자 은은한 향이 퍼졌다. 생각보다 맛있네요.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다시 테라스로 나왔다. 밤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했다. 서울에서는 별 보기 힘든데 선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그래서 더 특별한 밤인가 봐요. 호영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선옥 씨, 네? 혹시 손 잡아도 될까요? 선옥은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호영의 손이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감싸왔다. 따뜻했다. 손이 차가우시네요. 호영이 양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 비볐다.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선옥은 그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팔을 타고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걸 느꼈다. 괜찮으세요? 호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네, 그냥 오랜만이라서요. 호영은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녀의 옆 얼굴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아름다우세요. 선옥은 부끄러워 고개를 떨궜다. 아니에요. 나이도 있고. 호영은 그녀의 턱을 가만히 들어 올렸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선옥 씨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선옥의 이마에 부드러운 입맞춤을 남겼다. 짧고도 깊은 키스였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얼굴은 달아올랐고 마음은 조용히 떨렸다. 들어갈까요? 바람이 차네요. 선옥의 말에 두 사람은 실내로 들어와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벽난로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호영이 조심스럽게 선옥의 어깨에 팔을 두르자 선옥은 살짝 몸을 기댔다. 편안하세요? 네.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에서 느끼는 따뜻함. 그것은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누군가의 품에서 진심으로 쉬는 듯한 평온함. 그때 호영의 손끝이 선옥의 귀 뒤를 조심스럽게 스쳤다. 전율이 훌고 지나갔다. 강의에서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귀 뒤가 민감하다고. 선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호영의 손가락은 귀 뒤에서 목덜미로 천천히 내려왔고 선옥은 눈을 감았다. 오래 묻혀있던 감각이 하나씩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 괜찮으세요? 네, 계속해주세요. 자신의 대답에 선옥 스스로 놀랐지만 그건 분명한 진심이었다. 호영의 손길은 더욱 조심스럽고도 부드럽게 그녀의 목선을 따라 움직였다. 그녀의 안에 오랜 세월 감춰져 있던 감정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선옥 씨. 호영이 조심스레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입술을 가까이 했다. 선옥은 천천히 눈을 감고
그 따뜻한 입맞춤을 맞이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부드러운 온기가 마음 깊이 스며들었다. 그날 밤 선옥은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하나둘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 귀 뒤, 목덜미, 허벅지 안쪽 강의에서 들었던 민감한 부위들이 호영의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손길 아래 조용히 깨어났다. 호영은 단 한 동작도 서두르지 않았다. 선옥의 반응 하나하나를 살피며 천천히 다정하게 다가왔다. 그 배려 깊은 움직임은 선옥에게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괜찮아요? 호영이 속삭이듯 물었고 선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은 감각의 흐름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선옥은 전율의 정점을 맞이했다. 그것은 단순한 감각의 반응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평생 한 번도 온전히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의 폭발이었다. 이런 감정을 모르고 살았다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선옥은 호영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호영은 그녀의 이마에 다시 키스하며 말했다. 선옥 씨,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우린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선옥은 자신의 존재를 다시 확인했다. 자신이 아직 여자라는 사실, 감각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다. 중요한 건 마음이 깨어있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었다. 호영의 품에서 잠이 든 그 밤, 선옥은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걸까? 거제도에서의 여행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없이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처음엔 각자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다가 3달이 흐른 후 호영이 선옥의 아파트로 들어오기로 했다. 이게 마지막 상자네요. 호영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선옥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미소 지었다. 짐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나이 들수록 물건도 줄어들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것만 남는 것 같아요. 호영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두 사람의 일상은 조용하면서도 생기 있었다. 아침엔 함께 산책하고 낮엔 각자 시간을 보낸 뒤 저녁엔 함께 요리를 하며 하루를 나눴다. 특히 둘만의 작은 의식이 소중했다. 아침엔 서로의 목에 짧은 키스, 저녁엔 어깨를 주물러주고 잠들기 전엔 하루의 감정을 나누는 시간. 오늘 기분 어땠어요? 도서관에서 책 읽는 시간이 참 평온했어요. 저는 은행 동료들이 우리 축하해줘서 기분 좋았어요. 정말요? 네,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대요. 선옥은 호영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호영은 그 손에 키스하며 말했다. 인생은 늘 예측할 수 없어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둘의 사랑은 신체적인 친밀감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젊은 날과는 다른 결이었다. 서로의 감각에 집중하며 귀와 목, 손끝의 온기를 통해 진심을 나누었다. 우리 나이에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선옥이 속삭이자 호영이 답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죠. 물론 함께 살며 생긴 작은 갈등도 있었다. 호영은 욕실을 쓴 뒤 물기를 잘 닦지 않았고 선옥은 늦은 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었다. 하지만 그 모든 차이는 대화를 통해 풀어갔다.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은 오히려 깊은 신뢰로 이어졌다. 봄이 되자 선옥은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들였고 호영은 목공 취미를 시작해 직접 선반을 만들었다. 여기에 두면 햇빛이 잘 들 거예요. 정말 솜씨가 좋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유튜브에서요. 요즘엔 거기 다 있더라고요. 선옥은 그런 호영의 열정이 멋지게 느껴졌다. 변화는 선옥에게도 찾아왔다.
예전엔 주로 검은색이나 회색 옷만 입었지만 이젠 파스텔 색상에도 손이 갔다. 머리도 다듬고 화장도 가볍게 시작했다. 오늘 정말 예뻐요. 갑자기 왜 그래요? 행복해 보여서요. 행복한 사람이 제일 아름답대요. 호영의 말에 선옥은 수줍게 웃었다. 자신이 다시 여자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처음엔 놀라워했던 자녀들도 이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따뜻하게 응원했다. 선옥의 딸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엄마가 웃는 걸 보니까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그 말이 선옥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딸의 그 말에 선옥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슴이 찡하면서도 따뜻해졌다. 호영의 아들도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선옥의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편안해졌다.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일상이 곧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 어느 저녁 선옥이 조용히 말했다. 호영 씨, 생각해보니 우리가 만난 지 벌써 8달이 됐네요. 호영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요? 믿기지 않네요. 근데 이상해요. 8달밖에 안 됐는데 마치 수십 년을 함께한 것 같아요. 서로의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워줘서 그런 걸까요? 선옥의 말에 호영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맞는 거겠죠. 선옥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호영 씨.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빛을 찾았어요. 저도 그래요.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와인잔을 부딪혔고 창밖의 도시 불빛이 그들의 새로운 시간을 축복하듯 반짝였다. 계절이 여름으로 접어들 무렵 선옥은 마음속 깊은 곳에 품어온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다. 호영 씨, 생각한 게 있어요. 어느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다. 뭔가요? 복지관의 모임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황혼 감각 회복 모임 같은 걸요. 호영은 놀라며 눈을 반짝였다. 정말요? 대단한 생각이에요. 어떤 걸 하실 계획이죠? 선옥은 며칠간 준비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나이 들수록 잊고 살았던 감각과 자존감, 그리고 마음의 회복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모임이었다. 편안한 수다처럼 시작하되 솔직하게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호영은 선옥의 손을 감싸며 응원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자리일 거예요. 다음 날 선옥은 복지관을 찾아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담당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선옥의 진심 어린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시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소회의시를 쓰시면 됩니다. 선옥은 감격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다. 공지문을 만들고 수영 동호회 친구들에게도 전했다. 교사 시절의 경험 덕분에 구상은 막힘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드디어 첫 모임 날,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벌써 10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선옥입니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옥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곧 자신의 리듬을 찾았다. 우리는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을 시작할 수 있어요. 감각을 되살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죠. 조심스럽게 손을 든 한 여성이 말했다. 남편이 떠난 뒤 그냥 혼자 사는 게 익숙했는데 너무 외로워요. 이런 이야기를 할 곳이 없었어요. 선옥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괜찮아요. 여기선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같은 길 위에 있거든요. 그렇게 첫 모임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기며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다음에도 꼭 다시 오겠다고 했고 친구들을 데려오겠다는 이들도 생겼다. 몇 주가 지나자 참석자는 20명이 넘었다. 선옥은 매주 다른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나를 사랑하는 법, 신체 변화 받아들이기, 새로운 관계, 맺기 등 삶의 여러 면을 함께 나눴다. 어느 날 모임을 마친 후 한 참석자가 선옥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선옥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말에 선옥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신이 겪은 변화가 누군가의 삶에도 작은 빛이 되었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이 벅찼다.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변화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에요. 선옥이 고개를 저었지만 여성은 단호했다. 정말이에요. 선옥 씨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우리도 아직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에 선옥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작은 모임이 누군가의 인생에 빛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 무렵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망설였지만 더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 수락했다. 이선옥 씨,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기자가 묻자 선옥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오랫동안 여자로서의 감각을 잊고 살았어요. 그저 어머니, 아내, 할머니로만 존재했죠. 그런데 우연히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감정과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요. 이 모임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기자의 질문에 선옥은 단호하게 말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을 다시 발견했으면 해요.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인생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인터뷰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다른 복지관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열고 싶다는 연락이 이어졌고 선옥의 삶은 다시금 바빠졌다. 어느 저녁 선옥은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 호영 씨, 믿기세요? 제가 시작한 이 작은 모임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당연하죠. 선옥 씨의 진심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진 거예요. 호영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호영 씨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부끄러워하며 도망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선옥 씨 안에 그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그걸 지켜봤을 뿐이에요. 그해 가을, 선옥은 복지관 강당에서 노년의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단상에 올라선 선옥은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움츠러들고 소극적이었던 그때, 지금과는 너무도 달랐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맨 앞줄에 앉은 호영은 자랑스럽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연 후 두 사람은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떠났다. 가을 바다는 잔잔했고 해질녘의 햇살이 수면 위에서 반짝였다. 손을 꼭 잡고 걷던 호영이 속삭였다. 선옥 씨, 자랑스러워요. 모든 건 호영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용기 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선옥은 가만히 바다를 바라보다 진심을 털어놓았다. 당신 덕분에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여자로, 남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입술을 맞댔다. 주변의 시선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이건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사랑할 권리의 표현이었다. 앞으로도 함께해요.
선옥이 속삭였다. 물론이죠.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호영이 대답했다. 붉은 석양이 두 사람을 감싸며 조용히 내려앉았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듯. 선옥은 생각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구나. 가장 뜻밖의 순간에 가장 뜻밖의 방식으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걸. 그리고 그 행복을 붙잡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 집에 갈까요? 호영이 물었다. 네, 가요. 우리 집으로. 두 사람은 손을 꼭 맞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따뜻하고 소중했다. 바닷가에 남겨진 발자국은 파도에 지워지겠지만 그날 두 사람 마음에 새겨진 감정의 흔적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리고 선옥은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인생에는 결코 너무 늦은 시간이란 없다는 것을. 진짜 나를 찾고 행복을 누리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이제 그녀가 세상과 나누어야 할 소명이 되었다. 이 감정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선옥의 말이 바닷바람을 타고 조용히 퍼져나갔다.